두 번째 부부 가사조사. 이름이 울컥 부부예요. 그러니까 걱정되죠. 울컥이라니. 지긋지긋하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고 다 끝낸데도 계속한다. 미치겠어요, 사람이. 이게 이 남편이 기본적으로 뭐 좋게 말하면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세요. 책임감도 있으시고. 근데 문제는 감수성이 너무 예민해.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감정적이란 얘기야. 감정적인 사람은 하소연하고 슬픔을 가까이 하지만 힘이 있을 땐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실은 감정이거든요. 감정 조절이 안 된다라는 거는 분노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래서 분노와 우울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버물러져서 그것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을 자신의 감정 조절을 하지 않는 명분이 상대로 돼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이성의 힘으로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정을 그게 좀 잘 안 되는 남편이라는 게 좀 안타깝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또 외롭고 힘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결혼한 지는 아직 4년밖에 안 됐고 30개월 아들. 아, 어리네요. 지금 오랜만에 이쪽 남자 쪽 조사관이신 또 우리 진 조사관님이 당당한 모습. 지금까지 남자들이 워낙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탁구 부부는 준비된 영상도 없었지. 바닥 남편은 24시간이 뭐야. 한 72시간을 거의 뭐 붙어 있지. 뭐 할 말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았지. 이날 같은 날이었을 거 아니야. 촬영. 1회차 부부가 주정 부부였어요. 주정 부부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술이 문제인 집이죠. 제가 이혼숙녀 캠프를 처음 분석했던 부부가 외박 부부였거든요. 그 부부도 술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부는 술보다 인정욕구나 뭐 이런 게 문제였죠. 근데 이번에 주정 부부는 물론 외로움이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어떤 문제든 술이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래서 술을 제어 못하는 일종의 환자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건 그런 술이 문제인 남편 조사하다가 지금 바깥에서 돈도 벌고 그리고 외로움에 시달린 이런 모습 보니까 조금 이제 자신감이 붙었죠. 하지만 이제 아내 쪽 모습은 또 다른 모습들이 또 나오니까 지금까지 나온 부부들 중에 가장 사이가 안 좋은 부부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감정적인 사람 중에는 물론 여린 사람도 있지만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내 외로움을 내가 스스로 해소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내 슬픔을 남이 알아주고 남이 계속 해소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내가 감정적으로 한번 상처받은 걸 타인이 어루만져줘야 돼. 그렇다면 분노는 어떨까? 분노도 마찬가지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인 거야. 근데 물론 이제 그 안에는 이 남편이 가진 여린 부분, 또 책임감이 강한 부분, 또 그만큼 또 정이 많아.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거를 아내가 해주면 남편은 막 그 이상으로 노력을 할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한 번 그렇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내는 남편이 무서워. 꼴도 보기 싫은 걸 떠나서 무서워 그냥. 근데 또 아내가 그 무섭다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기가 무서워한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무서워한다 생각 안 하고 나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더 찍어 누르려고 하고 이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돼 버리네요. 속으로 엄청 무서워한다니까요. 남편이 뭐 너 죽을래? 이러면은 안 무서워하는 아내가 어딨어. 당장 어쨌건 뭐 남자가 여자 때리면 찌질하다 어쩌다 뭐 그렇게 사회적인 그런 통념이 있어 그렇지 자연계에서 어쨌건 당장 힘이 센 존재인데 무섭죠. 근데 아내가 이렇게 워낙 막 대장부고 여장부고 또 이러니까 아내가 자기를 무서워한다는 생각을 못해. 네. 근데 사이가 안 좋지는 않아요. 오히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애정이 깊은 사이이긴 해요. 이번에 나온 최소한 두 부부, 다음에 한 부부가 더 나오겠지만 이 앞에 두 부부는 최소한 애정이 깊은 사람들이기는 해. 이혼을 숙려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이혼하지 않으려고 나온 사람들인 거죠. 남편 측 증거 영상부터 보자고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는 아빠 오늘도 고생했어 이러는 거예요. 많이 울었죠. 이게 진짜 남편이 잘 모르는 건데 아빠가 집에 와가지고 오랜만에 아빠가 집에 왔어. 근데 애가 와가지고 아빠 많이 고생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엄마의 교육의 결과예요. 엄마의 교육이 물론 100% 그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엄마의 교육이 진짜 한 70%가 영향을 미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빠가 없는데 물론 이건 정말 나쁜 거지만
아빠 욕을 해. 엄마가 힘든 것만 보여. 엄마 왜 그래? 아, 아빠가 너무 힘들다. 뭐 이러면 이런 말 하겠어? 오면 아빠 왜 이제 와? 하거나 아빠 왜 왔어? 이러지. 저거는 한편으로는 아내한테 고마워할 부분이 있어요. 아내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애한테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고생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얘기예요. 30개월짜리가 저런 말을 하는 거는 엄마의 교육의 결과입니다. 이게 남편이 모르네. 저거를 근데 눈앞에서 보이는 것만 보고 아내가 자기에게 차갑게 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30개월짜리가 뭘 보고 배웠겠어. 엄마가 평소에 하는 말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왔을 때 아내는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생각해서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돼. 감정에만 치우치면 이런 식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게 돼요. 남편은 그게 문제야 지금. 눈앞에서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느낄 뿐이지 행동을 봐야지. 보니까 남편 이렇게 집에 오고 그러니까 전복으로 요리했더만. 집에 돈도 별로 없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복으로 요리하는 전복은 사랑 아닙니까? 전복 귀한 음식이잖아요. 그럼 전복 그래. 근데 남편이 며칠 만에 집에 왔다고 아내가 전복 요리하고 있더라고. 근데 남편은 오자마자 아내가 물론 마음에 쌓인 응어리가 있겠지. 자기는 잘못한 거 없겠어? 근데 보통 감정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것만 생각해. 그래서 여기서 아들이 아빠 오늘도 고생해서 이래서 많이 울었대요. 그건 아내가 본인을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이성의 힘이고 어른이지. 언제까지 애처럼 징징거릴 거야.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고 아이를 그렇게 교육했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이가 뭐 대단히 아빠가 지금 출근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겠구나. 아, 참 세상 일 돈 버는 거 참 힘들지? 아, 역시 사회생활 쉽지 않아. 그쵸? 담배 한 대 피면서 뭐 그거 할 거야? 30개월짜리가? 아빠 고생했어라는 말을 걔가 뭘 어떻게 알아. 그냥 눈앞에 안 보이면 끝이지. 이런 걸 생각을 못해. 눈앞에 보이는 거에만 집중하게 되는 감정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너무 자기 감정에 빠져 있어. 감정에 빠져 있으면 시야가 좁아져요.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몰라. 그 앞에서 막 감정적으로 아 그렇지 넌 참 노력했지 막 이거를만 이 사람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의 행동을 봐야지. 아내가 지금 어쨌건 나보다 돈을 적게 벌어도 지금 되게 난 뒤에서 놀란 게 아내가 일을 하면서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 일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애를 다 봐. 애 보면서 일도 하고 있어. 아, 이 정도면 됐지. 된 게 아니라 그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집에만 있어도 힘들고 애만 봐도 힘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워킹맘인데 지금 거의 혼자서 워킹맘을 하면서 아내는 징징거리지 않아. 그래서 아내도 남편이 그냥 그러겠거니 말 안 하지 않아도 알겠거니 물론 말을 해주면 좋겠지만 남편도 모르잖아. 그래서 너무 자기에만 취해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남편이 조금만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감정에서 벗어나서 그 상대가 하는 행동, 지금 상황을 보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남편은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외롭지. 외로울 수 있지. 그 외로운 순간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 생각하고 아이 생각하면서 버텨야죠. 버텨야지. 물론 밤에 외롭지. 그래도 버텨야지 뭐 어떡하겠어. 지금 그런 상황을 선택한 걸. 그렇지만 아내나 아이도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 반대로 막 아내가 이렇게 일 못하게 하고 징징거리고 막 그러면은 지금 이런 일도 못해. 남편은 지금 어쨌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열심히 사는 사람은 맞아요. 보니까 힘든 일들을 위주로 선택을 하더라고요. 횟집도 보통 힘든 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렇게 막 울컥하는데 또 저렇게 감수성 예민하고 그런 부분들이 정도 많고 또 그만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지만 문제는 시야가 너무 좁다. 시야가 좁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죠.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점들, 지금 행복한 상황들, 뭔가 이 힘든 상황에서도 힘든 티 내지 않고 그리고 행동으로서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아내 이런 거를 모르는 게 너무 아쉬워. 이게 그래서 항상 감사할 줄 알면 인생이 참 행복해지거든요. 이런 거야. 이 남편은 아내한테 감사할 게 참 많아요. 근데 아내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아내에게 하소연도 해봤다가 막 분노도 터트려봤다가 근데 문제는 분노를 터트리는 순간 아내는 겁에 질려버리고 몇 개월 동안 마음이 다쳐버려. 하소연하는 순간 자기도 힘든데 아내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워킹맘인데 너만 힘든 게 아닌데 왜 이런 걸로 하소연하지? 남자답게 안 보여. 약해 보여. 물론 약해 보이면 더 애정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남편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차라리 묵묵하게 이걸 감사하고 아내에게도 고마워하고
그리고 주어진 시간, 예를 들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물론 외롭겠지만 그 시간을 좀 더 재밌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많을 거는 같은데 그 대신에 아이랑 있는 시간에서 충분히 더 재밌게 보내면 되지. 집에 와가지고 뭐 마누라랑 그렇게 대면대면하고 그러면 뭐 즐거워요? 외롭다고 뭐하러 징징대? 와가지고 말도 안 할 거면서. 그래서 이렇게 막 울컥하고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쏟아내고 그걸 보면서도 또 촉촉해지고. 근데 좀 우울감이 많이 쌓이신 상태 같긴 해요. 어쨌건 해소가 필요하신 분 같아요. 이거는 원래 이런 분이 아니라면 좀 위험 신호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아내 둘 다 이제 동갑이죠. 35. 둘 다 젊어. 남편은 지금 거제도에서 용접을 배우려고 왔나? 낚시하면서 동호회에서 만났어. 낚시를 하는 여성이라고 하면은 평범하지는 않는 게 아닌가? 좀 낚시하면 약간 남성향의 취향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연애하다가 임신을 하고 연애 1년 끝에 부부가 됐군요. 원래는 2년간 장사하면서 이때 이제 횟집을 시작을 했는데 크게 했네요, 횟집을. 근데 이제 매출이 줄고 안정적인 걸 찾자 해서 그래서 이제 조선소의 용접 교육을 받고 지금은 이제 무슨 시험을 쳐야 된대요.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는 시험에 통과가 안 된 시점이었고 방송을 지금 스튜디오에 왔을 때는 통과가 된 상태라고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두 사람은 이제 주말 부부가 된 상태. 거제에서 부산, 김해. 그래서 이거는 버스로 1시간. 이거를 출퇴근하기는 뭐 힘들고 주말에만 왔다 갔다 하는 1시간 반. 1시간 반이면 나는 출퇴근을 못 하는데 저 정도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근데 있기는 하던데. 근데 또 용접이란 게 또 굉장히 피곤한 일일 테니까 저거를 왔다 갔다 하기는 어렵겠지. 2주 만에 집에 왔군요. 2주 만에 집에 왔어요. 이게 지금 남편 관점이거든요. 남편 관점이어도 지금 보면 아내는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 애가 30개월짜리 애가 있는데 애랑 놀고 진짜 남편 신경 안 쓰는 와이프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리 안 해주지. 미쳤다고 요리를 하고 있어? 애랑 놀거나 애랑 놀다가도 아빠 왔으니까 나가봐라 하고 엄마는 방에 있거나 우리 뭐 이혼숙녀 캠프에서 뭐 한둘 봐요. 물론 남편 입장에서는 더 많은 거를 바랄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아내가 살가운 아내는 아니어도 차가운 아내는 아니에요. 살갑진 않지만 차가운 사람은 아니야. 왜냐면 차가운 사람은 지금 뭔가 저렇게 새로운 요리하고 이런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남편 오는 시간에 맞춰서 지금 딱 간 요리 해가지고 하려고 지금 이 시간에 막 바쁘게 준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내 입장에서는 아내도 지금 퇴근한 입장이에요. 아내도 집에서 그냥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뭐 애 보는 게 노는 건 아니지만 아내도 출근해서 일하다 와가지고 남편 오랜만에 온다고 지금 막 재료랑 이것저것 준비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내 한번 보고 남편이 아내한테 인사를 안 해. 근데 이때 둘이서 싸웠대요. 이 전날 싸워가지고 뭐 이렇다고는 하더라고요. 서로 말을 안 하는 지금 상황이고 아내는 요리에 열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30분 동안 말 한마디도 걸지 않았다. 아니 이거는 서로 안 건 거지. 이거는 서로 말을 걸지 않은 상황이고 아내의 시선 끝에 오로지 아이뿐이다라고 했는데 뭐 일단 아이를 당장 보는 건 중요하죠. 그렇고 남편이 앉는데 여기에 지금 뭐 찌개랑 전복이랑 미역국이랑 이런 것들이 있어요. 카메라 의식이라고 하기에는 남편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앉죠. 그렇다면 전복 정도는 카메라 의식이었다고 할 수 있어도 나는 아내가 원래 요리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원래 그런 게 아닐까? 아내가 이제 많이 먹어 하고 이제 들어가 버렸죠.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와서 말 한마디 걸지 않는 게 서운한 거고 남편은 내가 왔는데 반겨주지 않으니까 서운한 거고 서로가 이제 서운함이 쌓였는데 더 어른스러운 사람이 다가가면 참 좋겠지만 둘 다 뭐 그렇게 그 정도로 어른스러운 사람은 아닌 거고 근데 다만 여기에서 두 사람 관점에서 각각 좀 보자면 남편은 회사에서 2주 만에 집에 왔는데 아내가 반겨주지 않으니까 서러울 거고 아내는 지금 남편을 위해서 한 요리로 어제에 대한 일종의 화해를 신청하는 건데 그런데 남편이 오자마자 지금 실은 다른 걸로 지적을 했어요. 여기서는 잘렸지만 그 바닥에 비눗방울 가지고 뭐라고 지적하는 말만 하고 인사도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또 시작이네 하고 들어가 버렸지. 차라리 2주 동안 연락 안 하다가 할 텐데
2주 동안 카톡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싸우는 게 싫으면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한 번 한 말 그리고 과거의 은원은 덮을 줄도 알아야 돼. 이게 보니까 물론 아내가 잘못했으니까 남편이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적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바꿀 수 없는 걸 가지고 계속 지적하면 뭐 어떡하라는 거야. 뭐 계속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항상 죄인으로 살으라고? 죄책감을 디폴트로 가지고 살으라는 거 아니야. 괴롭게 살으라는 거 아니야. 내 아이의 엄마가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는 정서 상태로 살면서 아이를 참 잘 키우겠다. 가정을 망가뜨리는 생각이죠. 가족들을 과거의 일을 계속 언급하면서 죄책감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건 가족을 망가뜨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내한테 상처를 안 받고 싶어요. 근데 상처를 안 받고 싶으면 거리를 두면 되거든요. 근데 남편분이 정이 많아요. 그래갖고 상처를 안 받고 싶어서 위로를 받고 싶어. 상처 받은 거에 대해서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계속 연락을 바래. 외로워서 몸부림을 치고 위로받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를 재우고 아내는 게임을 하고 있군요. 게임, 낚시 굉장히 취미가 흔하지 않은 주부의 취미네요. 그래서 대화를 하자고 요구를 하고요. 30분 뒤에 나왔다. 그래서 남편은 왜 하루 종일 그러고 있냐. 근데 하루 종일 뭘 어쨌냐. 남편은 이제 저기압이라 그런 거고 아내는 뭐 몰라서 모르니까 서로가 이제 신경질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근데 대화 맥락이 좀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아내는 네가 뭐 맨날 아는 척도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너도 아는 척 안 했잖냐. 뭐 똑같아. 똑같은 건 맞아. 근데 이제 남편은 내 잘못이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감정적인 사람들은 누구 잘못이냐를 많이 따지고 탓하는 거를 필요로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손 내밀면 좋을 텐데 뭐 서로 손 내밀 수 있는 상황이 마음 상태가 아니었나 보죠. 네, 아내가 이제 여기서 랩을 보여줍니다. 남편을 위한 공연이었겠죠. 내가 너랑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는데 아내는 내가 너한테 해준 거를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밥 챙겨줬잖아. 반찬도 챙겨줬잖아. 그러면 너 오면 밥 챙겨줘야 해. 반찬도 챙겨놔야 하고 이건 그렇다면 전복은 안 하던 요리일 수는 있겠지만 원래 남편이 올 때 아내는 항상 밥을 챙겨주고 반찬을 챙겨주는 사람이었다고 봐야겠죠. 서로가 뭐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뭐 성격 안 맞고 여기저기 트러블 한다고 뭐 계속 막 두두두두 아내가 쏟아내는데 아내가 나긋나긋한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막 쏟아내는데 이게 두 사람이 어느 부분도 다르냐면 대화의 뭐라고 할까 대화 템포 그리고 주기 이런 게 다 달라. 아내는 한번 그냥 쫙 쏟아내고 그냥 그때 얘기하고 그때 그리고 또 얘기를 안 했잖아요. 잊어버려. 딱히 신경 안 쓰는. 근데 물론 이제 남편이 무서웠다 이런 거는 이제 마음속에 상처로 남죠. 그러니까 남편이 보기에 아내는 너무 대범하니까 자기가 막 무섭게 구는 거에 대해서 아내가 상처가 됐을 거라 생각 못 해. 근데 아내는 상처가 돼요. 안 될 수는 없지. 그래도 보통 웬만한 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터는 사람인데 남편은 그렇지가 않죠. 남편은 자기가 상처 준 거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사과 안 하잖아요. 아내한테는 두고두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감정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애랑 놀을 때도 되게 아빠처럼 놀아줘. 뭐 놔라 이러면서 장난치고 막 찡찡거리지 말고 얘기해 하고 딱 단호하게 하고 보통 아빠들이 많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이한테는 이제 굉장히 사랑스럽게 구는 아빠인데 감수성 풍부한 남편, 논리적인 아내. 근데 또 그래가지고 서로가 좋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서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서로 무시하기 시작해. 서로 어느 순간 너는 감정이 없이 메말랐어. 너는 무슨 맨날 울컥하기만 해. 이렇게 되니까 야 근데 네 개가 다 다르네. 그래서 아들 얘기에 막 웃음꽃이 피고 거제 와서 자주 못 보는데 그러면서 울컥하는데 지금 남편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본인이 아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들이 성인이 돼서 본인이 깨달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사춘기 그리고 청소년기를 지나는 동안 아내가 아빠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아빠가 없을 때 아빠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아이에게 들려주지 않으면 아이는 아빠를 좋아하지 않아요. 또 지금 감정 제어를 못하고요.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상남자 같은데 저렇게 막 울고 그럴 줄 몰랐다. 우울증이 있을지도 모르지. 근데 와이프가 계속 아이를 못 보게 하니까 너무 화가 났다. 돈만 보내라고 하고 아이는 못 보게 하고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했잖아. 돈이나 갖다 바쳐라. 근데 이건 정말 나쁜 말이죠. 나쁜 말인 것도 알겠어. 그리고 저런 말을 하면 안 됐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남편이 악담을 안 했냐. 싸우면서 서로 상처 주려고 악담했던 것들을 기억해뒀다가 상대한테 너 그 말했잖아. 너 그렇게 말했잖아. 계속 울면서 반복하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누가 견딜 수 있나요? 그러니까 싸울 때도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계속 말조심을 했을까?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뒤에서 보면. 그 안에서 싸우다가 나온 말들 그런 걸 가지고 계속 그거 곱씹으면서 그거 가지고 너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나 지금도 상처가 아물질 않아. 뭐 언제까지 그럴 건데. 물론 이해합니다. 그게 상처가 크고 그런 건 이해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만약 아내가 남편 같은 분이었으면 똑같이 지금 싸우고 있을 거야. 넌 이 말 했잖아 하면서 나도 슬퍼하면서 둘 다 울면서 그러고 있을 거야. 그래서 뭐 집에 들어오지 마라. 꼴 보기 싫으니까 돈만 벌어서 돈만 보내라. 뭐 이런. 그래서 뭐 보지 말고 살자. 그러면 이 앞에 갑자기 아내가 보지 말고 살자 이랬겠어요? 아니야. 이 앞에 맥락이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네가 거기서 낚시를 하든 딴 년을 만나서 네 욕정 채우고 살든 신경 안 쓰니까 네 말대로 네 허리 관리 잘하고 돈 열심히 벌어서 꼬박꼬박 보내라. 잡혀 오는 거 별로 도움 안 되고 피곤한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기서 이 전에 싸움이 있으니까 터져나왔겠지. 항상 이렇게 구박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내의 말에 기분 상해서 돈을 보내지 않으니까 아이도 안 보내고. 이 둘 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서로가 가진 걸 가지고 상대한테 유세를 부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내 말에 기분이 상해서 돈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도 실은 문제죠. 왜냐면 저 돈은 아내에게 주는 돈이 아니에요. 아이에게 주는 돈이야.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생각하면 울컥하는 사람이 아이에게 쓸 돈을 안 보내줘? 아내에게 기분이 나빠서 아이한테 쓸 돈을 안 준 거야. 그러니까 아내는 너는 아빠 자격 없다 하고 아이를 안 보여줬어.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거지. 남편은 아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은 아내가 쓰려고 받는 거는만은 아니잖아요. 아내도 돈 벌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금 남편이 벌고 있는 돈은 아들한테 가는 건데 아들한테 대부분이 지금 쓰이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지. 저렇게 욱해가지고 싸웠어. 남편은 아내한테 생활비를 안 보내. 아내는 카메라를 치워버렸어. 홈 카메라를 꺼버렸어. 어느 쪽이 더 심할까? 그리고 돈을 안 보낸 쪽이 더 먼저기도 했어. 생활비 벌겠다고 나간 사람이 생활비를 안 보내는 거랑 홈 카메라를 끄는 거. 물론 둘 다 굉장히 똑같은 행동인 거고 그렇지만 지금 남편은 할 말 없어요. 본인이 아들한테 들어갈 생활비를 안 보내놓고 그거에 대해서 애를 안 보여줬다라는 게 뭐 이혼했는데 양육권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면접 고소권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 아내가 그래서 나는 일하고 있다고도 봐요. 물론 가정 경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겠지만 남편이 치사하게 자꾸 돈으로 유세하니까. 그래서 야 그래도 내가 진짜 필요한 생활비나 필요할 때는 내가 가지고는 돈이 있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돈을 버는 걸 수도 있어. 본인도 돈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거면서 돈이 중요하니까 이 외로움을 감수하고 이 고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거를 본인이 이행을 안 하면서, 그리고 그건 아내와의 관계도 아니고, 근데 본인은 아빠잖아. 응? 애를 위해서 지금 여기서 외로움 감수하고 돈 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애한테 안 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남편은 되게 칭찬받고 싶은 아이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못해. 그리고 네 차 보험 들어야 할 때 이럴 때 돈 보내니까 아무렇지 않게 돼야 돼. 또 돈 다 주니까 또 다시 싸우더라. 그러니까 이게 아내는 내가 왜 그랬을 것 같은데, 내가 너한테 왜 미안했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 나를 돈으로 보는 것밖에 더 되나. 근데 문제는 돈으로 유세하고 있는 쪽은 남편 쪽이에요. 남편이 싸우고 아내를 통제하기 위해서 돈을 안 줬잖아요. 그럼 누구보다 지금 가족관계에서 돈을 수단으로 쓰고 있는 쪽은 남편 쪽이에요. 아내는 싸우기 싫어서 그랬다. 그래서 돈 주자마자 다시 싸운다고? 지금 돈돈거리는 거는 남편 쪽이기도 해. 그리고 심지어 돈을 안 줄 수도 있는 사람인 거야 지금. 그런데 아내는 돈을 못 받으면 당장 아이를 먹일 돈이 줄어들어요. 그런 걸 알면서도 안 보내. 그래서 내 애를 위해서 자존심 굽히고 남편 말을 듣게 되는 거야. 이게 부부싸움하고 다음날 쌀사게 돈 좀 줘라고 말하는 게 진짜 얼마나 치사하고 치졸한 일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편은 엄청 애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당장 남편은 자기 기분 나쁘면 애 굶어도 상관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지 기분 나쁘면 애를 굶길 수도 있는 사람인 건데. 근데 남편은 그렇게까지 생각 못해요. 아내가 돈으로 통제가 되는 이유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남편은 아들 얘기할 자격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로만 이뻐하면 뭐하냐고. 그래도 지금은 집에 160만 원 정도는 꼬박꼬박 주거든요. 그러니까 160만 원은 그래도 꼬박꼬박 주지만 남편도 아내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근데 그것도 기분 나쁘다고 안 주면
당장 160만 원 생활비가 안 들어오면 그거는 진짜 힘들어요. 그게 물론 큰 돈이지. 넉넉하지 않은 걸 준다고 하지만 그 와중에 그래서 아내가 그거 뭐 사치하냐고 지금.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 월급은 220 중에 160을 보내. 그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은 알겠어요. 정도 많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 그러니까 이기적이어서 자기밖에 안 보인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시야가 좁아서 내가 하는 것만 보여. 내가 힘든 것만 보여. 아내가 내 말 안 듣는 것만 보여. 아내가 나한테 상처 준 말만 기억해. 그래서 남편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태도. 아니지. 남편이 돈으로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는 태도가 문제인 거지. 남편이 돈으로 아내를 통제하려고 하는 방식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달라고 하는 거는 좋아. 근데 아내가 그거를 모르지 않아요. 근데 아내가 힘든 거는 아내는 알아달라고 안 해. 그냥 힘든 거지 살아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남편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뭘 저렇게까지 징징거려? 아니 나는 뭐 편하게 놀고 있나? 나도 지금 워킹맘이야. 심지어 남편이 안 도와줘. 그냥 가서 그렇게 며칠 산대. 아내 입장에서 쉽지 않아요. 혼자서 30개월짜리 애를, 그것도 아들을 일을 하면서 혼자 키운다고? 쉽지 않아. 저건 어쨌건 남편이 더 잘 되라고 나름 저거는 내조를 잘하는 거예요. 그 제 친구 중에도 그래서 뭐 다른 아내 같으면 저렇게 집에서 벗어나가지고 주말에만 찾아온다? 그것 갖고도 바가지 긁을 사람 많지. 묵묵하게 저런 걸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실은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아내는 지금 무슨 메이크업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식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혹시나 마이너스 될까봐 두려웠는데 장모님이 1000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마음 편히 결혼식 준비하다가 아내 카드빚이 700만 원이 있다. 결혼 직전까지 빚을 숨기고 있었던 아내. 욕밖에 안 나온다라고 남편은 말하지만 저것도 기억이 잘못됐어. 이때 아내는 원래 빚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대요. 남편 결혼할 때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친정 어머니가 돈 줘서 그 돈으로 갚은 거야. 거기서 그리고 남았어. 그래서 그 빚은 알고 있었고 자기가 먼저 얘기해서 빚을 없앴어. 이게 감정적인 사람들 문제라니까. 감정적으로 기억을 하니까 기억도 제대로 돼 있지가 않아. 자기 주관대로 기억을 해. 상처받은 거 위주로 기억을 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빚이 있는 건 부족한 부분이죠. 나이가 있어서 모은 돈 없고 빚이 있었다. 근데 어쨌든 장모님이 갚아줬네. 장모님이 돈도 줬네. 그리고 뭐 결혼식 비용 초과될까 그럴까봐 굉장히 조마조마했대. 결혼식은 본인이 허례허식 안 하면 결혼식은 돈이 남는 거예요. 뭐 결혼식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남편은 돈 여유 안 되니까 적게 써라. 쿠팡하지 말라고. 너 지켰어? 쿠팡 내역 보자 하면서 쿠팡 내역을 봅니다. 쿠팡 내역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면 뭐 사치한 결과가 아니야. 뭐 애 먹일 캔디, 애 먹일 간식 이거는 뭐야?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건전지, 애 장난감에 들어갈 건전지겠지? 그리고 뭐 빨래 바구니. 아니 뭐 이걸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가지고 사치라고 말하기에는 이게 매일 이어진다고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캔디도 1kg에 10,000원에 사면 오히려 맨날 조금씩 사주는 것보다 결과적으로는 소비비가 적을 수 있지. 애들 맨날 이런 거 사탕 하나 밖에서 먹잖아요? 하나에 막 700원 이래. 그러면 실제로 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 거라고. 아내가 자기 월급 받는 거는 공과금 제외하고 먹는 거나 이런 건 그 돈으로 자기가 다 쓴대. 월급 대부분을 쿠팡에 소비. 이걸 쿠팡에 소비한다고 하면 안 되지. 생활비로 쓰고 있는 거지. 근데 저건 그냥 장 본 거지. 아내가 뭐 좀 손도 크고 그런 성격일 수는 있어. 근데 아내가 돈을 벌잖아요. 그 정도는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남편이 너무 살림을 모르고 지금 자기 없는 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이거 뭔데? 그래서 뭐 택배. 그리고 이 정도면 뭐 그렇게까지 풀소유라고 할 만한 것도 아니야. 지금 애 이 장난감도 뭐 이게 뭐 조립하는 이거 뭐 공구 같은 장난감인데 이것도 그렇게 안 비싸 생각보다. 이게 덩치만 컸지. 근데 이제 남편은 저기 막 너무 큰 거지. 그러면서 이 꿀 왜 샀어? 필요해서. 아내는 심플하죠. 근데 이제 꿀 왜 샀어? 근데 꿀 있잖아. 꿀이 남편 엄마네 집에 있어. 그리고 홍삼 14만 원. 10포 한 달치인데 14만 원이라고? 그러면서 또 좋은 걸 샀군요. 엄마 아빠 한약방 하는 거 모르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살가운 며느리들이 있긴 한데 지금 현재 한약방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소개받으면 또 이렇게 해서 부담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내가 소개해 줄게 하고 거기서 그러면 며느리니까 거기서 눈탱이를 씌워도 할 말을 못해. 다행히 이제 친정 부모님이 경제력이 있어. 친정 부모님 뭐 경제력이 있고 하면 좋지. 이제 아내는 쓰고 싶은 대로 쓰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다라는 거 하기에는 소비 성향이 엄청나진 않아. 근데 좀 뭐 손이 큰 건 맞는데 사치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남편처럼 저렇게 막 쿠팡 사고 보면 사탕 1kg 산 거 갖고 뭐라고 그건 좀 그렇지.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다 택배라고 생각하고 다 과소비라고 생각하는 건데 저 홍삼도 왜 샀을까? 이유가 있으니까 샀겠지. 남편을 주려고? 아니면 애가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아니면 본인 몸 때문에? 어떤 거라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냉장고도 항상 꽉 차 있어요. 이 정도면 정리가 상당히 잘 돼 있는 냉장고예요. 이 정도면 지금 나름 뭐 소분할 것도 소분돼 있고. 그러니까 아니 뭐 어디 마트 냉장고야? 아니 편의점 냉장고입니까? 전자제품 풀소유라고 하기에는 또 이 정도 가지고 풀소유라고 하면 안 되지. 솔직히 커피 머신, 젖병 씻는 거, 그리고 여기 식기세척기도 지금 조그만 걸로 샀네. 미닉스 건가? 이런 걸 가지고 또 풀소유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육아용품 풀소유라고 하기엔 지금 책장 한 줄인데 너무 지금 기준이 그러네. 맞아. 애 어린이집 다녀보면 이런 거 이제 하나씩 준다고 또 받으면 또 쌓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렇게 정리가 오히려 잘 돼 있어. 아내가 살림을 제법 손이 크고 그런 분 치고 깔끔하게 해요. 선풍기가 3개인데 거실, 안방, 아이방 이렇게 하겠지. 근데 남편 눈에는 안 보여. 지금 아내가 살림도 잘하고 아이도 그게 뭔가 이렇게 살가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잘 키우고 있으신 것 같거든요. 모르지. 다음 회차에서 갑자기 아내의 어떤 문제가 터져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이 정도면 굉장히 감사할 수 있는 가정인데 안타깝네요. 남편이 좋은 거에 더 집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면 좋을 텐데. 그 공기를 순환시키는 에어 서큘레이터 하나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지금 남편 입장에서는 좀 그러니까 선풍기는 부엌에 있고 거실에 있고 아이방이. 근데 남편은 적은 돈이라도 현재 재정 상태에서는 부담이 크다. 그래서 아내가 일을 하잖아요. 애도 보고 하잖아. 남편 입장에서는 계속 바꾸고 계속 사고 계속 버리고 사고 계속 했다. 근데 아내는 버리긴 뭘 버리냐. 버린 적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뭐 쌓여 있잖아. 그러니까 뭐 식기세척기를 당장 여기다가 장착하기도 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작은 걸로 해가지고 달아서 하는 거지. 지금 남편은 어차피 눈에 보이는 거에만 집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닌 척 하면 돼. 근데 또 아내는 또 그렇게 또 짜치는 성격이 아니란 말이지. 지금 오늘 필요하면 오늘 사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 근데 아내는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 자기 나름 줄이려고 할 거야. 근데 아내는 줄여놓고도 내가 줄였는데? 하면 남편은 지금 믿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내는 야 내가 마트를 가냐 장을 보나. 이건 보니까 아내가 마트 가거나 장 볼 시간이 마땅치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쿠팡이 안 날라오냐. 2022년 8월 3일 이날 내가 네 카드값 다 메꿨다. 3천만 원. 근데 뭐 남편은 니랑 내랑 이혼하면 끝인데 지금 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도 남편이에요. 내가 네 빚 갚아줬다. 근데 살면서 쌓인 3천만 원 빚이 그렇게 쌓였겠어? 2020년이면 본인 횟집 하면서도 쌓였지? 그러면 이래저래 물론 남편 입장도 이해해요. 아내가 덜 썼으면 좋겠지. 근데 여기서 차라리 그러면 그 택배에 대해선 얘기하지 말고 경제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더 관리를 하든가. 그리고 여기서 뭐 니랑 나랑 이혼하면 끝인데 그건 결국 이것도 돈 얘기잖아. 이런 게 본인이 더 돈으로 취급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에요. 남편은 이게 택배라는 게 없었다면 굳이 안 샀었을 것게 그렇다. 우리가 다이소를 가도 물병 하나 사러 갔으면 물병만 사고 오지 않고 눈앞에 보이니까 불필요한 소비를 한다. 아내가 잘하고 노력하는 거에만 집중하면 좋을 텐데. 그래 그렇게 빚이 있는데 너는 목걸이 80만 원짜리 사달라 했냐. 어차피 놀고 있는데 갖고 싶은 거라도 가져야겠다. 이때 장사 그만두고 2달 쉬울 때 생일 선물로 목걸이를 사달라고 한 거야. 30만 원이면 산다고 해가지고 사기로 했는데 80만 원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결국 80만 원짜리 목걸이를 샀어. 근데 그 다음날 저녁에 피자가 먹고 싶은데 지금 그 돈을 쓸 때냐? 라고 아내가 말했어. 이게 이제 문제야. 저거 80만 원짜리를 이때 안 샀어야지. 이거는 뭐 아내 입장에서 너무 그러는 거고 지금 아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편한테는 할 말이 없긴 하지. 그러면서 두 사람은 수영장이 있는 키즈 풀카페를 갑니다. 키즈 풀카페 5시간 해가지고 22만 5천 원. 이런 부분들이 아내도 즉흥적이야. 너무 기분 파인 면이 있다고 할까? 막 사치스러운 사람이 아닌 건 맞는데 조금 걱정 없고 통이 크셔. 이런 게. 그냥 일반 키즈 카페를 갔다 그러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저거를 이제 통대관을 했는데 근데 이것도 물론 나는 이게 아내가 너무 통이 크거든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되게 생각을 해. 뒤에서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게 뒤에서 나오는데 남편이 뭐 사람 있는 데를 싫어한다고 그랬나? 그래서 남편이 아이랑 같이 놀게 해주기 위해서 통 크게 쓴 거기는 해. 근데 이렇게 수영장 왔는데 애가 풀장을 싫어해.
근데 이 상황에서도 좀 아쉬운 거는 일단 여기 온 거는 너무 태웠어. 너무 태운 건 나는 당연히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이 아이가 싫어해도 엄마든 아빠든 이렇게 아빠가 특히 아빠가 수영장에서 노는 모습을 보이면 애가 호기심을 갖고 들어와요. 그래도 어쨌건 20만 원은 굉장히 비싸게 태운 거고 보통 한 15만 원 정도 쓸 거를 22만 원 쓴 거지. 근데 남편은 애가 무서워한다. 끝. 남편은 그냥 키즈 카페를 가자고 했고 근데 아내는 자주 갈 수 있는 카페 대신에 풀장을 고집했어. 아내는 남편이랑 아이가 같이 수영장을 좀 가게 하고 싶긴 했었나 봐요. 뭔가 수영을 가르쳐 주고 싶고. 근데 애가 무서워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원망의 눈초리로 보는데 이렇게 원망의 눈초리를 할 거면 여기를 안 왔어야지. 근데 왔으면 어쨌건 아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그치. 수영장에 갈 거면 일반 수영장이 저렴할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 남편이 그런 데를 못 가게 해요. 남편은 사람 많고 위생이 안 좋다고. 그래서 남편은 워터파크, 수영장 이런 데를 못 가게 해. 아내는 아이한테. 근데 이제 아빠랑 같이 가면 애도 좀 재밌어 하겠지? 라는 생각에. 근데 수영장을 아빠가 못 가게 하니 저런 데를 빌린 거긴 하죠. 그렇지만 저게 확실히 손은 크신 분은 맞다. 그래서 남편은 확실히 결벽증이 있다고 해야 되나? 남편 나이에. 남편이 지금 35이니까 30살에 결혼을 했고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그랬을까? 근데 그렇다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랑 대중목욕탕에 갔거나 이런 경험은 없는 거네. 뭔가 새로운 거를 도전하는 걸 상당히 두려워하는 성격이고 그렇다면 어떤 가정이었을까? 근데 생후 30개월에 뭘 했는지 기억이 나냐? 그래 이건 근데 부모님 욕심이에요. 뭐 밖에 어디 근처에 분수 같은 데 가가지고 뛰어노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그 아내는 남편이 놀아줄 줄 몰라서 적응을 못 시킨다 생각한다. 아내의 문제점은 빚은 있지만 통 큰 지출. 근데 저게 나는 아내가 문제 같으면서도 나는 아내가 가진 좋은 속성이라고는 생각해요. 아내가 저렇게 막 그 통 큰 지출을 하면서 그냥 돈 달라고만 한 사람 아니거든. 자기가 그래도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이니까 좀 그래도 이 사람은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다 잃었어. 횟집을 그만들었을 때 거기서 뭐 권리금도 나오고 했겠지만 그래도 어쨌건 본인이 일을 쉴 때도 아내가 그 상황에서 의지가 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지금 물속에서 지금 재밌게 놀고 있잖아? 저거는 아내가 남편이 저렇게 해주길 바라는 거야. 저렇게 해서 물속에서 노는 걸 보면 애가 저걸 보고 재밌나? 하고 들어와서 물이랑 친해지고 그러면 나중에 엄마랑 둘이 수영장을 가도 갈 수 있거든. 애가 아빠랑 일단 물이 친해지면 그 다음에는 엄마랑 둘이 가도 돼. 처음에는 그래도 아빠가 가서 같이 뭘 또 해주고 이래야 돼. 라고 이제 아내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통 큰 지출도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 먹는 것도 그렇다. 제가 먹고 싶은 게 치킨을 먹고 싶어도 보통 2만 원 하는데 근데 2만 원짜리 치킨 사 먹을 바에야 3만 원짜리 반찬이나 탕 같은 걸 사면 일주일 내내 먹을 수 있으니까 비용 절감을 위해 나를 위한 소비를 줄였다. 근데 나도 뭐 저 마음은 이해해요. 또 아이랑 놀 때는 좀 비싸게 쓰긴 했지만 오기 전에 그러면 못 쓰게 하든가 왔으면 즐기 듣고 아이를 위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은 시간일까 생각하든가 그러면 좋을 텐데 컴퓨터 한 대, 매트릭스 하나, 옷장 한 칸 완벽한데? 완벽한 남자의 공간 아닌가요? 그래서 단촐한 이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남편은 고양이 같은 사람은 아닌가 봐요. 돈을 조금 적게 벌더라도. 아들과 통화를 하니까 또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군요. 그래 정이 많고 좋은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그 감정은 자기를 파괴할 수도 있어. 그래서 뭐 아빠 안 보고 싶어? 근데 노느라고 관심 밖으로 밀려난 아빠의 통화. 이게 아들들은 조금 더 그래. 그 노는 거에 집중하면 이런 어떤 정서적인 교감이나 이런 거를 잠깐 잊어. 그래서 여기서 관심 없어? 막 이렇게 하면 아들은 지금 논이라고 잊어버렸어. 남편은 이미 사라진 아들을 외쳐보지만 아들은 뭐 딴 거 관심 팔려서 갔어. 근데 이제 여기 핸드폰만 있으니까 끊는다 하고 또 끊어. 남편은 저게 너무 서운하겠지만 당장 애가 달려갔으면 잠깐 끊어봐 하고 애 보러 가고 그러지. 그래서 그냥 자기 모습이 불쌍해서 이 뭐야 연민에 취해가지고 그리고 아내가 이런 걸 보고 또 짠하게 생각하기는 해요. 근데 당장 남편이랑 통화하고 눈앞에서 또 애 돌아다니고 있으면 애 봐야 되니까 그게 또 아내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신경 쓰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들도 아직 아이다 보니까 제 통화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가 뭘 하고 있으면 거기에 먼저 집중을 하잖아요. 아내가 아들 앞에서 남편을 좋게 얘기하니까 아빠 고생했어 얘기 나온다는 거를 잊으면 안 돼. 그러면서 아빠 뽀뽀하고 쪽도 하고 그리고 뭐 아내는 여기서 뭐 끊어 하고 하는데 내 남편은 아빠도 사랑해 해줘 막 이래 사랑해라는 얘기를 막 들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아내는 그런 거 이제 잡아주고 기다려주잖아.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데 남편은 아들만 보고 있지 아내는 그 옆에서 아빠랑 아들이 잘 통할 수 있도록 핸드폰을 잡아주고 있잖아. 어? 이게 잡아주는 손은 안 보여. 옆에서 남편을 아들 옆에서 곁눈질로 보면서 같이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는 아내는 안 보여. 남편이 이걸 알아야 돼. 아들이랑 통화하기 위해서 아내가 잡아주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옆에서 자기를 함께 봐주고 있었다는 거 알아야 돼. 그래, 이 부부는 서로 좋아해요.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맞습니다. 다정한데 생활비를 안 줘. 그래, 아내도 보고 싶죠. 아내도 남편이 보고 싶지. 하지만 아내는 칭얼거리지 않아.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진짜 많은 심리학자들이,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일 거야. 현재에 집중하세요. 과거의 시간을 오래 쓰고 있는 것, 미래를 오래 불안해하고 있는 것. 그게 불행으로 가는 길이지. 그냥 현재에 집중하면 돼. 근데 물론 이 현재를 계속해서 잘 유지하기 위해서 미래를 대비할 필요는 있죠. 그래서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왔나 싶기도 하고 아니 이런 식으로 자기 연민에 빠지면 상대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희생하는 게 가족이에요. 근데 그거는 자기 희생만 생각하면 안 돼. 기러기 아빠 생활 중 가장 힘들 때는 퇴근하고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아들 웃음소리 못 들을 때. 아니 근데 물론 이렇게 감성이 풍부하신 분은 정말 외롭긴 하겠죠. 좀 우울증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나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러면서 막 가장으로 무거운 책임감 이러는데 물론 이해해요. 그렇지만 아내도 돈 벌고 있다. 근데 아내는 여기서는 되게 차갑게 얘기를 해요. 저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해서. 아내는 지금 혼자 있을 시간이 없거든.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계속 애 보고 계속해서 이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남편이 혼자 있는 남편이 부럽다. 어쨌건 남편은 퇴근하고 나면 그 시간은 온전히 자기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게 남편은 외로운 시간이라고 하지만 그 퇴근이 없잖아요. 육아는. 애가 자면 퇴근이 있구나. 근데 그게 또 쉽지 않잖아.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선.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아내에게는 간절한 휴식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관점의 차이지. 혼자만의 시간이 그립죠. 아내에는. 근데 이걸 단지 F랑 T로만 나눠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그래서 이 남편이 지금 이 행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남편이 잘못이어서 남편을 지적하려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이야. 서로 사랑도 있고 그리고 분명히 서로가 헌신하는 사람들이기도 해. 성향이 워낙 다르고 생활 방침이 많이 달라서 문제지만 서로 믿고 가면 굉장히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도 기질적으로 되게 좋은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 너무 감정적이다 보니까 감정 절제가 안 되다 보니까 터져 나오는 것 때문에 문제인데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배달 음식 먹네 이거 돈 문제 갖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지금 이것도 2접시나 이거 뭐야 이거 비싼 거 같은데? 회 아니야 이거? 소주도 먹고 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갔대. 근데 남편은 이게 굉장히 속상한데 아내는 남편한테 뭔가를 말을 들려주고 싶어도 남편이 나를 무섭게 대하고 또 세게 대하고 그리고 나도 힘든데 나는 안 알아주면서 나는 그냥 하는데 왜 얘만 이렇게 징징거리지 않는 것도 또 이 사람이 배우자로서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매력없게 느껴지고 아내는 너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거다 우리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마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여기서 이지랄을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은 나를 좋다고 말해줘 이런 거지. 물론 남편이 상처받은 건 알겠는데 상처받는 동안은 서로 상처 주고 받았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좀 털었으면 좋겠어요. 털고 지금 현재 이 사람이 헌신하고 그래 네 맘이 내 맘 같겠거니 하고 가는 게 어떨까. 근데 아내가 어쨌건 상처를 주고받는 거는 문제지만 쿨하게 있는 것 자체는 아내가 굉장히 좋은 속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되게 좋은 면이야. 그래, 얘가 이렇게 또 잊어버리는 성격이니 나에게 상처 준 게 진심이 아니었겠거니. 그때 나도 얘한테 상처를 줬는데 그런 것도 잊어주고 그냥 계속해서 지금 현재와 미래만 보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 넌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아내는 뭐 진짜로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그거에 또 상처받지. 아내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스타일.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크게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 편하게 얘기해도 되는 약간 그런 편안함?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내는 뭐 진짜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고, 그리고 술 안 먹고 일해, 열심히 해. 둘 다 뭐 주사도 없고, 술도 남편 혼자서 먹고 있네. 어? 남편은 나 기숙사에 있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아나, 혼자. 그러면 아내는 뭐 생각했어? 야, 너는 혼자서 울 시간이나 있지. 나는 애 있어서 울지도 못해. 애 데리고 와가지고 애 밥 해주고 집안일하고, 그리고 애 재우고 나면 나도 출근 준비해야 되니까 나도 자야 돼. 아침에 등교시 나도 할 말 많죠. 나도 혼자 울 시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근데 아내가 뭐 말을 안 하니까 뭐 모르죠. 근데 우리 남편 고생한다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다. 근데 지금 아내도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저런 말을 해주고 막 서로 안아주고 이런 거를 남편은 바라겠죠. 근데 이제 그런 아내는 못 되지만 다른 부분에서 훌륭하잖아요. 근데 남편은 자기 고생만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어. 아내의 고생이나 이런 거는 지금 고려를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었군요. 떨어졌고, 지금 이때는 떨어졌는데 나중엔 다행히 붙었어요. 근데 또 이런 자격증 준비하고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다행히 이제 이때는 붙었고, 그래서 남편은 이게 특수 용접인데 3, 40kg를 들고 붙인 상태에서 용접하는 거다. 그래서 덩치 큰 사람도 한 달에 막 이렇게 빠질 정도로 고된 일이라고 하는데, 어쨌건 그 일을 선택한 건 본인이고, 그리고 당연히 힘든 상황에서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소연하니까 남자 어른 같지 않고, 화를 내니까 무서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내는, 그리고 또 뭐 있어? 돈으로 자기를 통제하려는 거. 이 세 가지가 아내가 느끼는 남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자꾸 자기 힘든 걸 알아달라고 해서 나는 입을 닫는다. 직장생활 100% 맞아 사는 사람 없잖아요. 아내가 남편의 그런 걸 또 알아주고 봐주고 하면서 우쭈쭈 해주면 남편은 또 신나서 할 사람이긴 하죠. 결국은 그게 필요할 거예요. 그런 솔루션이 나올 거고, 그러겠다고 하고 아마 다음 주에 뭐 훈훈하게 끝나긴 하겠죠. 그래서 삶의 이유가 없어졌다, 이런 말은 가스라이팅이에요. 삶의 이유는, 아들은 그럼 삶의 이유가 아니에요? 아들이 있어도 삶의 이유가 없어? 너는 우리 아들이 삶의 이유가 아니었단 얘기야? 네가 나한테 돈을 안 줄 때도 난 그렇게 좀 느꼈었거든? 남편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네 말 맞다나 내가 장수하고 싶은 거 하다가 말아먹은 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가 말아먹었어. 그러면 할 말이 없지 않을까? 본인이 하고 싶다고 일 벌려가지고 망했잖아요. 그러면 물론 근데 그렇게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졌겠죠. 나는 버스 타고 거제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내가 사고로 죽으면 보험금은 나한테 가겠지. 아, 그런 가족에 대한 생각 누가 안 하냐고요. 그러면서 막 혼자 감성에 젖었어.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든다. 근데 아내는 장사라는 게 꾸준하고 성실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맞는 얘기죠. 근데 아내가 보기에 남편은 꾸준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아내가 생각했을 때 횟집을 하는데 물론 잠은 자야겠지만 쉬고 싶다고 쉬어? 그건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내는 이제 굉장히 엄격한 잣대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그래, 이 남편한테 이런 성격이 아내? 너무 좋아요. 실은 복 받은 거야. 지금 이 아내 성격이, 남편이 아직 어려서 몰라. 지금 동갑이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그리고 막 서로 막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기 싫어갖고 또 센 척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진짜 한 10살만 더 먹었어도 지금 이 아내가 얼마나 지금 훌륭한 배우자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알 텐데. 뭐 잔소리하지 않고 지금도 남편이 거제도 가가지고 2주씩 집을 비워도 혼자서 애 키우고 있잖아요. 밖에서 일하면서 좀 다독여 달라고. 근데 이게 한번 폭력적인 모습이 나오면 다독이고 싶지가 않아지죠. 무서우니까. 그리고 목 부서지고 손가락 잘리고 뭐래도 상관없다. 뭐 이렇게 또 극단적, 돈도 안 주는 걸로 통제했다가 막 죽어버리겠다고 했다가 죽을 생각한다고 했다가 본인이 뱉은 말들은 상대한테 상처가 된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감정의 문제입니다. 감정이 이래요. 감정이 사람 시야를 굉장히 좁게 만들어요. 입니다. 지금 30개월이기 때문에 그게 아내 작품이에요. 그래, 물론 아내한테 듣고 싶겠지만 그 말이 아들에게서 나온 거는 아내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결혼하고 진짜 열심히 사는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아내. 그렇지 않은데. 근데 아내는 저런 부분이 너무 힘들어요. 저기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남편도 알겠어요. 아내가 좀만 그 말만, 오히려 그러면 이 남편은 말 그대로 막 실제로 뒤에서는 남편 모르게 소비하고
애한테는 남편의 나쁜 말 막 남편 하소연하다가 남편이 왔을 때만 그냥 왔어 하고 다정하게 아우 힘내 하고 보내는 아내면 남편이 좋아할지도 모르지. 이 부부는 최소한 행복한데 행복한지 모르는 부부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여기서 막 울면서 얘기해. 나도 다독여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다독여주고 싶은데 남편이 자기를 이렇게 뭔가 찍어 누르려던 모습, 그리고 막 너무 징징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아들한테도 마찬가지야. 왜 찡찡대? 울지 마. 이렇게 하는 엄마란 말이에요. 난 이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부모 중에 한 명은 그렇게 단호한 게 필요해요. 찡찡대지 마. 그렇게 말해도 된다고 생각해. 근데 이 남편은 진짜 말 그대로 제이미 울지 않아요. 막 이런 다정한 막 그런 사람의 아내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막 다정하게 막 우리 남편 왔어요. 그런 걸 꿈꾸는 것 같은데 세상 쓸모 없습니다. 그래, 아내가 감정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아내는 남편을 무서워하고 그리고 되게 애 같으면서 무서워. 두 가지 감정을 자꾸 남편이 아내가 느끼도록 만들고 있어. 근데 이제 아내가 그런 우는 모습에 남편은 마음이 좋지 않아서 못 보고, 아내는 눈물을 그냥 잊고 현재에 충실하고 사는 거야. 아내라고 울 일이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내는 아내대로 또 감정을 억누르고 있을 거고. 그래, 두 사람 다 서로 애정하고 있어요. 남편 그거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 행동으로 보면 너무 애정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내 마음속에 지금 억압된 공포심이 좀 있을 거야. 남편이 감정을 너무 터뜨리다 보니까 폭력적인 부분도 있고, 너무 하소연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성으로 안 보이게 되는 부분을 본인이 무덤을 팠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컨트롤해야 돼. 이제 아내 책 영상이네? 아내는 아침 7시에 기상을 하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 7시에 등원 준비해가지고 애 등원시키고 9시에 이제 출근을 해. 쉽지 않아. 이 여러분들 그냥 출근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아내의 직업은 메이크업. 이걸로 석사까지 했어. 그러니까 그냥 꽤 전문적인 사람인 거죠. 그러면 내가 석사까지 해서 이 분야로 할 수 있었는데 어쩌면 이게 진짜 남편같이 하소연하는 사람이면 내가 석사까지 해가지고 이 분야로 성공할 수 있었는데 내가 너 만나가지고 지금 애 보면서 이러고 있다. 나는 내가 여기서 풀타임으로 내가 제대로 아침부터 뭐 저녁까지 애 안 보고 하면 나 훨씬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너 때문에 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라고 하소연할 수도 있는 거예요. 6시 넘어서 퇴근을 하죠. 아이랑 같이. 그리고 또 아이가 또를 위해 가지고 밥 해주고,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전복 준비하고. 지금 애한테 단호하지만 애랑 정서적 애착이 좋아. 애가 막 엄마한테 막 붙어가지고 막 장난치고 하잖아요. 그래, 아내도 하루 종일 일했어도 남편 온다고 하니까 좀 그런 남편이 잘 먹었으면 하는 기대로 지금 전복 요리하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아는 척도 안 해. 안 보여서 몰랐겠지만. 근데 와가지고 막 애한테만 막 살갑게 대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는 아내대로 서운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오자마자 아내한테 말을 거는 거는 지적하기. 이거 바닥에 뭐냐 이거? 비눗방울을 했어? 그리고 애한테 직접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저기서 막 뭐라고 해.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거를 하지 말라고는 하거든요. 근데 당장 뭘 딴 걸 하고 있으면 가가지고 뺏거나 들어가서 해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남편은 비눗방울 집에서 하게 두냐고. 엄마 여기서 비눗방울 해도 돼요? 하면 안 된다고 했겠지. 근데 그건 어른의 방식이지. 그리고 지금 나는 남편이 곧 오니까 빨리 요리를 완성시켜야 되고.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밥 챙겨주고 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남편이 몰라요. 그런 거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야. 아내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이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고충을 모른다. 아내는 또 남편 밥 먹고 누우라고 여기 책상 위에 애가 어지러운 거 치우고 있지.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제가 먹자고 해도 안 먹더라고요. 그래도 뭐 둘 다 문제인데 남편이 좀 노력하는 것도 난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내도 해야지. 근데 남편이 조금 감정을 절제하고 내가 힘든 만큼 아내도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지금은 제가 얘기조차 안 해요. 진짜 너무 소심한 거 아닙니까? 같이 먹자고 해봤자 어차피 안 먹을 거고, 같이 먹자고 해봤자 안 먹을 사람이 전복 요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갖다 이렇게 해놓겠어요? 내가 속이 예민해서 제가 잘 체하는 편이거든요. 자기가 체할까봐 밥 먹자고 안 한대. 아내는 기분 나빠서 안 먹었대. 근데 남편은 남편대로 밥 차려주고 아내가 나갔다 들으니까 화가 나지. 그럴 거면 차라리 밥 차려주지 말더라. 내가 차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왜? 아니 이게 참. 근데 평소에 안 하던 거를 갑자기 차려주고, 근데 평소에 안 하던 거를 갑자기 차려줬다는 말이 아내도 퇴근하고 차리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안 하던 거를 이면 약간 전복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사도 원래 당연히 한데 남편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보면 뭔가 이런 반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은 감정적인 사람들이 저 VCR을 보면서도 반박을 많이 하죠. 자기 변호가 조금 심하지. 그리고 10시 반 아이를 재우고 도사리면서 얘기를 하는군요. 남편은 다시 비눗방을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얘기했으면 그만 얘기하지.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지금 퇴근하고 지금 빨리 요리를 해야 되는데 애가 비눗방울을 시작해버렸어. 근데 지금 남편은 아내랑 얘기를 한다는 게 또 아들에 대해서 제대로 케어를 못하는 거에 대한 지적이란 말이야. 남편이 너무 사람이 좀 좁다? 그러니까 그거를 차라리 그러면 아들한테 뭐라고 하지. 혼내지 말고 여기서 비눗방울 하면 안 돼. 같이 닦고 이렇게 하든가.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실은 여기서도 구구절절 말할 게 있었거든요. 아니 내가 너 그거 해주려고 요리하는데 제가 그걸 쐈어.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그게 흘린 거야. 그렇게 해명을 하려면 할 수도 있지. 근데 내가 너 밥 차리는 동안 네가 왔고 그래서 내가 그걸 닦을 기회감이 없었어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아내는 또 그렇게 구구절절 변명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안 하니까 남편이 잘 몰라. 근데 남편은 이제 자기가 스트레스 받은 것만 생각을 하죠. 근데 남편은 이런 게 이제 자기가 들어왔을 때 뭐가 하나 거슬리면 그냥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게 이제 계속 눈에 보여. 비눗방울 얘기 자기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 근데 아까 들어오면서 한 번 했고 방금 앉아서 한 번 했고 여기서 지금 3번째. 그게 크다고 여기서 비눗방울 얘기 4번째. 지금 본인이 계속 하고 있어. 근데 본인이 계속 하고 있다는 걸 몰라. 남편이 자기가 이걸 여러 번 언급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인지를 못해. 자기는 한두 번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취한 사람이랑 똑같은 거야. 본인은 이거를 저걸 여러 번 말했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아이가 하기에 놔두면 되지. 아이가 좋아하니까 놔두는 건데 하는 게 이해가 안 갔대. 근데 아이가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한 게 지금 남편이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설명을 안 한 건 맞는데 근데 아내는 또 그걸로 뭐 구구절절 설명하고 자기 변호를 하고 막 자기 변명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남편은 그냥 아내를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가 하고 싶어서 했어. 그때도 비눗방울 해라 전복 이따 내가 닦으면 되지 이렇게 하는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남편이 그냥 아내가 이유가 있었겠거니 하고 믿는 게 난 좋겠어. 그래서 아이가 좋아한다고 해서 부모가 모든 행동을 놔주지 않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이 오해. 그 전에 뺏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뺏어? 어떻게 뺐냐고. 요리하고 있는데 애가 뭘 할지 어떻게 예측해? 뭐 오라클이야? 얘가 뭘 할지 예측해서 움직여? 그렇게 안 돼요. 애랑 이게 시간을 많이 안 보내봤으니 이걸 아나. 그걸 어떻게 얘가 뭘 집어서 무슨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하는 게 아이들인데 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남편이 그날 와서 미리 와서 뺐지? 남편 말대로 안 하던 거 하니라 시간이 없었어. 여기서 남편은 자기가 2번, 3번 계속 얘기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편집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한 번 얘기했는데 그대로가 안 돼서 계속 그걸 한 번 얘기했는데 안 됐을 때 한 번 얘기했을 때 안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비눗방울 앞으로 하지 마. 미끄러지잖아. 하면 아내가 그거 가지고도 막 뭐라고 하진 않을 거야. 하고 자기가 닦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사람을 되게 지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10시 반에 앉아가지고 뭐 거의 1시간 넘게 말다툼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는 안 할 건가? 비눗방울 안 줄 건가? 지금 벌써 이게 5번째지. 이것도 비눗방울 5번째 얘기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아내는 야 그게 중요하냐? 근데 남편은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대. 근데 다시 안 하겠다고 하면 미안하다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 일 하지 말고 내조하기를 바란대. 근데 석사까지 해가면서 메이크업 분야로 계속 온 사람한테 그 돈 그냥 벌지 말고라는 거는 진짜 너무 찍어 누르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돈 벌지 말고 내조하길 바라거든. 이거는 돈의 액수를 떠나서 누구보다 그러니까 돈으로 상대를 따지는 거잖아. 저 안에 아내가 걸어온 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석사 하면서 뭐 시간 날리려고 했나? 그리고 아내가 지금 30인데 빚이 있었다는 얘기는 지금 보니까 뭐 석사도 하고 꽤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이네. 그리고 진짜 그 돈 안 벌고 남편 내조하면 지금 남편 싸우다가 수틀리면 돈 안 줘버리면 아내는 방법이 없어. 다음날 빌면서 돈 달라고 해야 돼. 당장 애 쌀값이 없을 테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아내 입장에서도. 그게 진짜 서러운 일이거든. 근데 이제 내조나 똑바로 하라고 돈은 내가 벌어다 줄 테니까 저거는 이제 스스로는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아내도 아내의 꿈이 있어요. 애 키우면서 저렇게 투잡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고 해도. 남편은 가부장적이고 제가 무섭다고 말하긴 하는데 제가 무서워한다고 생각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남편한테 아내가 진짜 무서워하고 있는 거를 인지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막 서열 정리해서 한 놈이 꿀퉁 가야지 답이 없다. 남편은 그게 되게 중요해. 인정받는 거, 권위를 세우는 거.
그러면서 이제 술 들어가니까 이제 막말 시작되죠. 뭐 2병째니까 어느 정도 취해서 실수하는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도 설마 맨정신에 이런 말을 하지는 않겠지. 그래도 이런 말을 들으면 이 사람한테 뭐 살갑게 하고 싶겠어? 다독이고 싶겠어? 남편이 그렇게 나 좀 다독여달라고 하는데 이런 말 한 번 들으면 1년 못 다독여, 1년. 내가 스파링 한 번 뜨자. 내가 왼손만 쓸게. 넌 다 써라. 이러면서. 그럼 다리는요. 그래서 내가 화를 못 누르면 누가 하나 죽을 것 같아서. 이게 무슨 너무 감정적이지. 화나면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부수고. 이게 소녀 감성이 아니라 감정적인 남편인 거야. 그러니까 앞에 소녀 떼고 감정적인 남편. 이번에도 뭐 죽일 작정으로 올라왔대. 저게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아빠의 마음입니까? 내 아들에게 엄마를 뺏어버리겠다는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아내 입장에서는 여기까지인데요. 장면은 이게 아내를 굉장히 서럽게 만들어. 돈으로 통제하고 무력으로 통제하고 아내는 이 사람 힘 앞에 덜덜 떨어. 솔직히 속으론 떨어. 하지만 센 척해. 왜냐면 덜덜 떨고 싶지 않거든. 남편을 무서운 존재로 두고 싶진 않거든. 그래서 무서워서 굴복하기. 돈이 궁해서 굴복하기. 이게 무슨 비참한 꼴입니까? 자기 아내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그래서 남편도 잘못 형성됐어. 배우지 못한 잘못된 아버지와 남편의 지금 이상향을 가지고 있는데 바꿔야겠지. 그래서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장점에 좋은 점에 감사하고 상대도 나만큼 헌신하고 있겠거니 생각하는 거 그게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부부는 꽤 행복한 부부예요.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 근데 이게 뭐야? 이혼수능 캠프 나와가지고. 아무튼 그렇고요. 이혼수능 캠프는 이번 주에 보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